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4년 3월 모의고사 2부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는 건요, 18번부터 30번까지입니다. 18번부터 30번까지니까, 혹시 여기 뒤쪽 파트에서 좀 여러분들이 어려워했거나 이제 뭐 그러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 막상 알고 보면은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 유형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는 문항이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29번이나 30번 같은 경우인데, 막상 이것들도 우리가 이제 해결해 나가는 이제 어떤 방법적인 부분을 좀 그 기존에 겪어보지 못했던 유형들이겠죠. 어떻게 보면 중학교 과정에서는. 그래서 모의고사 형태에서는 이런 식으로도 문제들이 반영이 되는구나. 그럼 내가 앞으로 이런 문항들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연습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뭐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어느 부분에 이렇게 인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뭐 지금은 힘들 수도 있지만 뭐 말 그대로 모의고사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실제 여러분이 나중에 보게 되는 것은 실제 수능이기 때문에 그때 잘 보기 위한 어떤 목표 지점을 삼고 부족한 부분을 다시 채워나가는 형태,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인데요. 18번 문제는 일단 도형 파트 문제죠. 도형부터 일단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가게 되겠죠. 너무 그림을 제가 조금 비약적으로 그린 것 같아서 나중에 설명할 때 좀 안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두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갑니다. 자, 여러분들 그림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이 지점을 지금 B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지점을 C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현재 A, 여기가 D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해 놨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위에 어떤 점이 있는데 여기 P라고 적고 이렇게 해결하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여러분한테 주고 있는 힌트가 뭔가 봤더니 여기 하나 선이 더 있네요. 일단 주고 있는 힌트는 요거 전체가 직각이다. 맞죠? 이쪽이 직각이면은 이쪽도 직각이다. 그러면 요 직각 표시를 했을 때 일단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내가 여기다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우리가 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은 얘를 우리가 원주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원주각일 경우에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항상 90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얘 때문에 내가 여기 선을 조금 삐뚤하게 그렸지만 여러분들 그릇은 좀 아마 맞아 떨어질 거예요. 얘가 지금 현재 지름인 상황이구나. 일단 이렇게 좀 캐치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냥 여기 길이가 지금 2라고 되어 있어요. 뭐 이거는 이제 알겠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현재 직각 이등변이라고 되어 있네요. 직각 이등변이면 얘가 1대 루트 2입니다. 1대 루트 2니까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는 일단 다 표시해보고 갈게요. AC 대 BC죠. AC 대 BC는 1대 루트 2인데 현재 저는 AC의 길이는 몰라요. 근데 BC 길이가 2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나는 얘를 1대 루트 2라고 두시고, 안쪽 바깥쪽 곱한 게 같으니까 2는 루트 2x다. 따라서 x는 루트 2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루트 2가 되고, 길이 표시가 똑같다는 건 문제의 조건이기 때문에 여기도 루트 2가 이따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지름이잖아요. 지름이면서 이게 직각인데 뭐 일단 이거는 조금 이따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직선 BC는 여기 있습니다. 직선 BC는 삼각형 APC의 외접원에 접한다고 되어 있어요. 외접원에 접한다. 근데 이거는 지금 문제만 읽어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처음에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아직 제가 색칠 안 했는데 이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각의 크기가 똑같다고 되어 있는 게 지금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이때 기억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가 어떤 거냐면요, 중학교 때 분명히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원이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얘가 만약에 접하는 점일 경우에
내가 이렇게 선을 긋게 되고 이렇게 해놓게 되면은 이 현에 대한 요 원주각과 이 접선과 현이 이루고 있는 요 각의 크기는 항상 똑같다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그럼 그림이 좀 약간 삐뚤어져서 그러는데 얘도 상황을 잘 보시면요. 얘하고요. 지금 여기 이 현하고 이루는 각하고요. 이 현에 대한 원주각이 지금 똑같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질이 반드시 써먹어야 된다는 얘기고 이 성질이 쓰이려면은 여기가 반드시 접점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이 이 시점이 반드시 접점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접점이니까 삼각형 APC와 이 원은 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단 기억은 이렇게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니은은요. 니은도 알아보셔야 되는데 예전에 여러분이 여기 P, T, A, B라고 한다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P, T의 제곱이요. PA 곱하기 P, B라고 하는 거를 분명히 여러분들 배우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써먹을 건데 자,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여기서 BC가 2니까 여기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걸 똑같이 적용시키면 이거는 BC 제곱분이라고 들어갈 수 있겠죠. BC 제곱은 BA 길이, BA 길이에다가 B, D 길이를 곱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BC 제곱은 지금 저기 2니까 2가 들어가면 4가 될 거고 BA는 현재 루트 2입니다. 루트 2 곱하기 B, D가 되죠. 이거 양쪽에 루트 2로 나누신 다음에 유리화 시키시게 되면은 BD의 길이는 2 루트 2가 나올 거예요. 근데 니은에서는 선분 AD 길이가 루트 2냐고 물었는데 보시다시피 BD가 2 루트 2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 루트 2입니다. 근데 얘부터 루트 2고 여기까지가 2 루트 2면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가 되셔야 돼요? 루트 2가 돼야 총 길이가 2 루트 2가 되겠죠? 일단 니은은 또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시면 돼? 니은도 맞는 거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해놓고 보니까 얘 루트 2, 루트 2 똑같아져 버렸어요. 이러면 이거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 얘는 1대 루트 2가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기에다가 루트 2를 곱해 주시게 되면 이 길이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 길이는 얼마일까요? 당연히 2가 되겠죠. 근데 디귿을 보시면 삼각형 APC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1이냐 이 원의 반지름이 1이냐는 건데 지름이 2니까 반지름 길이는 당연히 1인 거겠죠. 그래서 디귿은 우리가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럼 저는 1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는 여러분한테 삼각 B를 풀 수 있냐 지금 묻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등학교 2학년이 되셔서 이제 여러분이 배우게 되는 수원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그쪽에 가게 되면 삼각 함수라는 게 나와요. 근데 그 삼각 함수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삼각 B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혹시 자기가 잊어버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체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문제에서는 이렇게 해놓고 힌트를 주기를 이 부분의 각의 크기가 60도다 라고 돼 있어요. 다른 건 없네요. 그냥 BC의 여기는 중점이라고 문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뭐 별다른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코사인 C 여기를 갖다가 지금 제가 만약에 세타라고 두게 되면은 여러분한테 묻는 거는 코사인 세타가 이제 뭐냐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한테는 반가운 게 있어요. 60도. 여러분들이 삼각비라는 건 직각삼각형에서 주로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 직각삼각형이 이제 우리가 1대 2대 뭐 루트 3이니 1대 루트니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그림에는 없지만 내가 이런 특수각이 나오면 60도, 30도, 45도를 특수각이라고 하는데 저런 특수각들이 나오면 반갑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직각삼각형을 좀 만들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기가 좀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얘가 삼각 B라는 거예요. B라는 거는 얘가 1이든 2든 2대 4든 3이든 6이든 어쨌든 비율은 항상 같은 비율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길이를 모르더라도 임의의 숫자로 잡고 문제를 푸셔도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크게 뭐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여기를 갖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냥 여기를 1이라고 잡을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60도일 때 여기가 1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루트 3이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2라고 이제 우리가 배웠죠. 1대 2대 루트 3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배우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지금 1이긴 한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뭐가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지금 이 길이를 뭘로 잡을 거냐는 거죠. 이 길이를. 지금 현재 이 길이를 우리가 아무것도 아는 정보가 없어요. 그쵸? 정보가 없는데 봅시다. 지금 아직 그림에 제가 표시를 하지 않은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기에도 직각 표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요 삼각형, 분홍색 삼각형을 쳐다봤었을 때는 여기가 60이니까 1대 2대 루트 3이라는 거죠.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요 길을 내가 2로 잡았으면 1대 2라서 여기 길이는 4가 돼야 돼요. 2배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이게 중점이라 했으니까 여기도 뭐가 돼요? 4가 됩니다. 되셨습니까? 됐죠? 그러면은 나는 지금 어디를 쳐다봐야 되냐? 어차피 내가 알고 싶으면 여기니까 제가 파랗게 테두리를 그리고 있는 직각삼각형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파란 삼각형에서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가 나와요? 1하고 4를 더하셔야 되니까 5가 나오고 루트 3은 그대로 유지시키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시게 되면 얘 제곱하면 25고요. 얘 제곱하면 3이에요. 두 개 더하면 28이죠. 따라서 여기는 루트 28이 올 텐데 얘는 2 루트 7이라는 값이 됩니다. 그러면 파란 삼각형에서 코사인 세타는 뭐죠? 2 루트 7분의 파란색 2 루트 7분의 5라고 해야 되겠죠.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요. 여기가 세타라고 되어 있고 A, B, C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코사인 세타는 여기서는 C분의 A가 됩니다. 요 각을 끼고 C자를 그리듯이 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인 세타는 뭐가 되냐? 사인 세타는 요거를 C자의 반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인하고 코사인 항상 반대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뭐예요? 여기서 세타에서 T자를 그리는 거죠. A분의 B라고 한다. 이거는 삼각비를 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1대 2대 루트 3 잊어버리신 분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원하고자 하는 건 어차피 요놈이니까 얘를 유리화 시키게 되면은 14분의 5 루트 7이라서 정답은 5번에 있네요. 되셨죠? 자, 저는 20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20번 문항 같은 거를 저는 이제 어떻게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냐면요. 그냥 덤빗이라고 얘기합니다. 20번 문항 같은 거. 어떤 특별한 스킬이 있다기보다는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문제를 파악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서 최소한 그러니까 직접 우리가 문제를 갖다 보고 직접 손으로 해보는 거예요. 뭐 방정식처럼 막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직접 손으로 해보는 게 제일 빠른데 일단 저는 여기다가 자 이렇게 그냥 선으로 그리는 게 낫겠죠?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일단 칸을 좀 그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필요한 데만 그릴게요. 일단 이렇게 해놓고요. 지금 거기에 보면은 여기에 하나가 출발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소네요. 소. 그럼 여기 보면은 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단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요 점이 A점입니다. 자, 다른 거는 필요가 없어서 저는 그냥 지워버릴게요. 왜 제가 이거를 지워버리냐면, 자, 문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에 해당되는 게 요 놈이에요. 그러니까 나에 해당되는 거는 지금 소에 관련된 얘기인데, 소는 한 번에 이동할 때 루트 5만큼 이동한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간격이 전부 다 1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만약에 소가
루트 5만큼 간다는 얘기는 제곱을 시켰을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야지만 루트 5가 만들어져요. 예를 들면은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가는 케이스? 이러면은 여기는 한 칸 1이고 요거는 2죠. 그러면 요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제곱해서 루트 씌워버리면 이제 루트 5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소라는 놈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를 바꿨었네. 그림이 여기가 곰이구나. 그러니까 소라는 녀석은 여기서 루트 5만큼 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가든가 이런 식으로 가든가 이런 식으로 가든가 이런 식으로 가로 두 칸 세로 한 칸 아니면 가로 한 칸 세로 두 칸을 가야 길이가 루트 5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게 이놈이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여러분한테 뭐라고 했냐면 제일 짧게 가는 횟수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식으로 움직였을 때 제일 짧게 가는 게 뭐냐는 거지. 그럼 일단 최대한 제일 가깝게 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소를 갖다 먼저 이동을 시킬 건데 이만큼 먼저 갔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좀 더 가깝게 가야 되니까 이만큼 갔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로 보내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움직여도 A라는 위치에 갈 수가 없죠. 근데 내가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이쪽으로 갔다가 이게 루트 5잖아요 길이가. 이쪽으로 가면은 A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라는 녀석은 지금 몇 번 만에 가는 거예요? 4회 만에 가는 게 가장 짧은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A 지점으로 가기 위한 최소한의 횟수가 소문자 A, B입니다. 근데 소에 해당되는 걸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A로 잡아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A가 4라는 거죠.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달을 보면은 거기에는 곰에 관련된 정보가 있는데 곰은 1회에 이동하는 꼭지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13입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몇 칸씩 이동시켜야 루트 14가 나오냐는 거죠. 근데 이게 111이니까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 13이라는 숫자가 나와주거든요. 그러니까 가로로 3칸, 위로 2칸 아니면 위로 3칸, 가로로 2칸 이런 식으로 가야 루트 13만큼 움직일 수 있다는 거고 여기서도 최소 거리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최대한 가깝게 가보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곰의 자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2칸, 3칸 갔을 때 1이 같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얘가 이쪽으로 갔다고 쳐요. 근데 위로 오른쪽으로 2칸, 위로 3칸 가면 여기에 갈 때 안 맞죠.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한 건 이쪽이든 이쪽이든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갔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른쪽으로 2칸, 위로 3칸, 왼쪽으로 3칸, 오른쪽 2칸. 그래도 거리는 루트 13이거든요. 오른쪽으로 3칸, 위로 2칸 이렇게 가도 거리는 루트 13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몇 번 만에? 3번 만에 갑니다. 근데 우리 문제에선 얘를 횟수를 B라고 잡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그러면 뭐 A 더하기 B는 뭐야? 그냥 7이죠 7. 맞습니까? 자 그러면 저는 2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21번. 원래 보통 모의고사 같은 데서는요 21번 문제를 이제 우리가 킬러 문항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제일 어렵게 나오는 문항이 21번과 30번에 배치가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시게 되면은 이쪽 문항을 내가 잘 잡으면은 이제 1등급이면서도 고득점에 이제 길로 들어가는 그 분야가 되는 거니까 한번 나중에 모의고사 푸실 때는요 21번, 30번이 자기들은 아직 너무 어렵다 그러면 굳이 여기에 엄청나게 막 목을 매시고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제 점검은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여기서 봤더니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각형이 있대요. 그리고 점 P가 있답니다. 점 P는 현재 연장선들을 보니까 이렇게 가고 이렇게 했을 때 만나는 요 점이 지금 현재 P라는 겁니다.
P. 일직선상에 있는 거예요. 요거는. 자, 이런 상태에서 점 P가 BPF라는 거는 지금 여기 각도죠. 여기의 각도를 60도를 유지하면서 지금 이게 그림 1입니다. 근데 얘를 쭉쭉쭉쭉쭉쭉 움직였다는 거죠. 쭉쭉쭉쭉 움직였대요. 이랬을 때 점 P가 움직인 거리가 뭐냐는 건데 지금 여기에다 덧붙여서 그리면은 그림 2라는 건 그림 3까지 갔다는 거죠. 그림 3이라는 거는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렇게 연장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요 지점이에요. 얘가 움직였대요. 그럼 이게 좀 어떻게 움직였을까 상상해 보면은 여기서부터 약간 이런 모양으로 움직였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상상이 되는 바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쭉 움직이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정육각형인데 정액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요. 180 곱하기 n-2를 해주시고 n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근데 n은 지금 이 문제는 육각형이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여기다가 n 대신에 6을 대입을 시켜볼 거예요. 그럼 대입을 시키시면 6분의 180 곱하기 4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30이니까 이건 얼마가 나와요? 120도라는 게 등장하죠. 그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뭐였냐? 여기 각도가 120도라는 건데 그러면 여기 각도도 뭐가 될까요? 이게 120도라는 거죠. 그러면 점 P를 우리가 요 각을 60도를 유지하면서 쭉쭉쭉쭉 돌리면 지금 어떤 상황이 돼요? 아, 너는 부채꼴 모양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이게 부채꼴 모양처럼 움직인다는 것은 여기를 원으로 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120도의 중심각이 120도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문제 이것만 파악하면 별로 어려운 게 없는 게요. 지금 여기 길이가 다 1이라고 했잖아요. 1. 근데 여기가 120, 여기가 60도예요. 그쵸? 근데 여기도 60이래요. 왜? 문제에 써진 조건이니까 60으로 유지한다며. 그럼 60, 60은 여기도 60이에요. 그럼 이게 다 무슨 삼각형이 돼버리냐면 정삼각형 돼버립니다.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1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1이 되는 중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120도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결과적으로 똑같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것만 알아내면 호의 길이가 얼마인지만 알면 됩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서 호의 길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죠? 반지름이 1이니까 어떻게 구합니까? 2파이 원 둘레에서 360분의 중심각의 크기. 뭐 도는 필요 없으니까 뺄게요. 그럼 여기 3, 여기 1 계산하시면 얼마죠? 3분의 2파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여기까지는 이제 객관식 문제를 하셨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이거 21번은요. 21번 치고는 쉽게 나온 문항이에요. 도형적인 지식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그걸 테스트한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생각보다 부담이 덜하지 않았나. 오히려 20번이나 19번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난감했을 수도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22번부터는 단답형인데 여기서부터는 단순 계산 문항들이니까 조금씩 빠르게 치고 들어가죠. 자, 3 곱하기 코사인 60 더하기 사인 30이라고 되어 있고 그거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탄젠트 60 곱하기 탄젠트 30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코사인 60은 얼마예요? 2분의 1입니다. 사인 30은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플러스 자, 얘는 이제 얼마가 됩니까? 아이고, 사인 30은 2분의 1이죠. 죄송합니다. 코사인 32분의 루트 3이에요. 탄젠트 60은 루트 3이고 탄젠트 30은 루트 3분의 1입니다. 얘는 계산은 어차피 1이니까 제곱해서 곱해봤자 3이고요. 얘는 이렇게 없어지니까 1, 두 개 더해주시면 4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3번 문제는요. 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a가 0인데 이때 a값은 지금 한 근이
2라고 했으니까 집어넣었을 때 성립이 되셔야 되겠죠. 그럼 4 마이너스 20 더하기 a는 0이라서 요때 a는 보시다시피 16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두 근의 합이 우리가 10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두 근의 합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라고 배웠습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배웠는데 여기에 있는 게 a가 되고 요거 전체가 b가 되니까 두 근의 합이라는 건 이 방식을 쓰시면 10인데 아까 전에 한 근이 얼마였어요? 2라고 나와 있었죠? 그러면 합이 10이 되려면 다른 한 거는 당연히 8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요게 b 값이고 요게 a 값이에요. 되셨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2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 자, 주머니 A에는 흰 공이 3개, 파란 공이 5개 들어있다. 자, A에는 하얀 거 3개와 파란 거 5개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주머니 B에는 하얀 거 7개와 파란 거 3개가 들어있다. 주머니 B에서 각각 공을 한 개씩 꺼낼 때 두 공이 모두 흰 공일 확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각각 꺼내는데 두 공이 모두 흰 공이 나오는 확률을 구했습니다. 확률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구하죠? 전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분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A에서 흰 공이 나올 확률은 전체 8분에 해당하는 거 3개 곱하기 B에서 전체 10개 중에 하얀 거 7개가 나오면 되겠죠. 이 문제에서는 요 확률을 갖다가 이런 지금 상황인데 아래 게 P고 위에 걸 Q라고 하였으니까 이때 P 더하기 Q는 얼마가 되는 거야? 101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25번 문제는요. 25번 문제는 여러분들 그 교육과정상에서 지금 배우신 건지 아닌지 저도 살짝 중학교 과정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일단 25번은 저는 패스할게요. 요거는 분산하고 표준 편차 관련된 내용인데 사실 지금 이게 옛날 2014년도면은 여러분들 교육과정 전이라서 제가 볼 땐 지금 이거는 굳이 출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빼겠습니다. 26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26번 보시면은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는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니까 얘를 미리 완전 제곱식으로 좀 만들어 놓을게요. 그럼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y는 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21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도 미리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x 마이너스 5의 제곱에다가 아마 마이너스 4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있는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일단 첫 번째 느껴야 되는 것은 꼭지점의 y좌표가 똑같네? 그러면 그래프의 같은 선상에 있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요. 지금 거기 알파벳으로 C하고 D라고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그 C하고 D라는 점이 여러분들 문제를 보시면 전부 다 X축과 만나는 점들입니다. X축과 만나는 점들은 이 값이 0이 될 때, 얘가 0이 될 때의 아이들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이 0일 때의 x값을 구해볼 건데 이렇게 쓰시면은 요거는 이런 상황이니까 x는 3 또는 마이너스 1이다 하나 나올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요 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21이 0이라고 하시면 인수분해 보시면은 요러고 등장을 할 테니까 이때 x값은 3과 7이라는 거죠. 근데 이 간격과 이 간격이 어때요? 똑같아요. 이런 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그림을 제가 그려볼 건데 어떤 상황이냐면 Y축은 저는 그냥 과감하게 빼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모양이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 좀 맞춰서 그리려 일부러 점선을 그린 건데 요렇게 하나가 있고요.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지금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요점의 좌표가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왼쪽 거겠죠? 왼쪽 거니까 여기가 1,-4, 여기가 5,-4가 될 거고, 요점의 x좌표는 여기서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1. 요점의 x좌표는 여기 3, 공통인 부분이죠. 여러분들 문제를 보시면 여기는 7입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좀 구해달라고 하는 걸 봤더니 이 평행사변형을 구해달래요. 문제에서 사각형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평행사변이랑 마찬가지죠. 근데 평행사변형 넓이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하는데 이 간격은 4예요.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간격은 얘나 똑같이 4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그냥 4 곱하기 4라고 하셔서 16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특징 알아내면 간단해집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27번 가겠습니다. 자, 27번 문항은 여러분들한테 실생활 관련된 문제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건데요. 자, 어느 쇼핑몰의 에스컬레이터는 경사각이 30도다. 그 다음에 매초 40cm씩 위로 간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도식화시켜 보시면 현재 지금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각의 크기가 30도이라는 얘기고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때 매 초에 40cm씩 간답니다. 40cm씩. 그럼 1초에 40cm니까 t초 후에는 얼마일까요? t초 후에는 40t만큼 가겠죠. 뭐 그런 거 잠깐 생각하시고. 근데 얘가 지금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몇 초 동안 같아요? 10초 동안 같아요. 10초 동안. 그럼 이게 1초에 40만큼 움직인다는 얘기니까 10초 동안에는 총 얼만큼 갈까? 400만큼 갔겠지. 그래서 저는 그냥 이 길이를 400이라고 그냥 표시를 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의 높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를 지금 h라고 하고 있는 건데 이때 이 h 값이 뭐냐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삼각비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쪽으로 끼고 도는 거는 코사인이고 이 코사인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건 제가 사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사인을 써먹을 건데 사인 30도는 지금 이 그림에서 이 직각삼각형에서는 400분의 h입니다. 근데 사인 30은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따라서 2분의 1이 400분의 h가 되기 위해서 대각선끼리 곱해주시면 이 h는 400이니까 h는 과감하게 200이다라고 해주시면 될 겁니다. 되셨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28번 문항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 문항도 지금부터 볼 건데요. 자, 어쩌고저쩌고해서 막 나오는데 그림을 잠깐 좀 그려봐야 되겠네요. 자,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너가 A고 너가 B다. 그 다음에 한가운데 중심이 있답니다. 자, 이래놓고 지금 얘기하는 게 선분 A, 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점 P가 있다. 자, P를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 근데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문제는 없지만 저는 그냥 직각 표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분 AP의 중점이 M이래요. AP의 중점이 M. 자, 얘가 M, 얘가 P입니다. 그랬을 때 요놈의 중점도 N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래 놓고 자, 중점이라는 걸 이제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반직선 ON이 만나는 거. 자, 삼각형 넓이의 결론적으로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 들어가고 이러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쪽에 있는 삼각형 넓이. 자, 여기는 C라고 해놓고 여기는 2인데 지금 얘가 중점이라고 했으니 정확히 반띵이 될 거고요. 원의 중심에서 현에 그었을 때 반으로 나눠진다는 얘기는 여기가 수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같은 생각하시면 여기도 수직이라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AB의 길이가 문제에서는 10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10이라는 걸 우리가 표시해주게 되면 생각보다 이건 이제 간단해지는 거죠. 왜 간단해지냐면 반지름 길이가 5죠. 반지름이 5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일 거야. 근데 이 길이는 문제에서 주어졌어.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얼마라고 표시하면 돼? 3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가 나와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게 지금 직각삼각형이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시면 여기는 4. 근데 길이가 똑같았으니까 여기도 4. 그러면 이 노란 삼각형의 넓이를 문제에서 구해달라고 했는데 그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 더하기 4니까 8이고요. 높이는 2가 되겠죠? 그럼 일단 얘는 8입니다. 하나 나왔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가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5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얼마인지가 안 나왔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얘가 3이니까 얘도 3이겠죠. 같은 라인이니까. 근데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어떻대요? 똑같대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니? 3이 돼야 돼. 그럼 이쪽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시면 얘는 4가 돼야 되는데 반지름이 5니까 여기 길이는 얼마? 당연히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따지면은 여기가 3이니까 여기도 3인 거고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6이 될 거고 요 길이가 높이인데 아까 요 길이가 1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높이가 1이에요. 계산해 보시면 3이고 문제에서 두 넓이의 합을 물었기 때문에 최종 결론은 11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제 29번이 조금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차근차근 한번 해보시면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아, 이런 것도 내가 그러면 생각을 앞으로 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일단은 문제를 좀 보죠. 가에 보시면 세 개의 점 A, B, P는 한 평면 위에 있다. 알겠어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5도부터 90도 사이를 A, P, B가 유지하면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상을 좀 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저는 A, B라고 하고요. 요 길이를 저는 현재 4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여러분한테 힌트를 주기를 뭐 지금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여기에 P가 있고 요 A, P, B 사이에 이루고 있는 요 각의 크기가 세타인데 점 P가 나타내는 영역 중에서 점 P가 나타내는 영역이 있대요. 그 영역을 가장 큰 넓이를 갖다가 지금 여러분한테 구해달랍니다. 그럼 가장 큰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가장 크게 돌 수 있는 넓이에서 가장 작게 돌 수 있는 넓이를 갖다 내가 어떻게 해주면 돼? 제외를 시켜주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해볼 거냐면 P라는 거는 각도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지금 그림을 우리가 좀 상상을 해봅시다. P가 이쪽에만 있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각도만 유지가 되면 되기 때문에 P가 이쪽에 있으면서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에 나오는 요 각의 크기가 여기에 나오는 이 각의 크기가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 그 45도에서 90도 사이가 유지만 되면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위에다 그러니까 아래다 그러니까 이제 좀 그냥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이게 사실 뭐 문제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문제될 건 없으니까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APB의 최대가 90이래요. APB의 그 최대가 90. 그럼 저는 일단은 그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러면은 이런 경우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하는 거죠. 이렇게 원이 있는데 오늘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런 원이 있는데 점 P가 만약에 이런 데에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걸 지름 역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90이 되겠죠. P라는 거는 어쨌든 이거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 각이 둔각이 돼버려서 90도보다 더 커져 버려요. 그쵸? 그러니까 점 P는 절대 요거보다 안쪽에 들어올 순 없겠다. 일단은 그걸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이제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뭐냐면 P가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가 만약에 45도가 된다면 그럼 어떤 상황일까 이제 유출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생각해 본 건 뭐냐면 원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등장을 한단 말이죠. 문제를 풀다 보니까. 근데 여기 90이고 이쪽이 45도야. 그럼 뭔가 좀 차이가 있겠지, 그치? 그럼 그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여기가 중심각이고 이쪽이 원주각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기를 현으로 잡았을 때 이 점이 혹시라도 중심각이고 조금 더 이제 반듯하게 그려볼까요? 요 점이 혹시라도 중심이 되고 여기가 중심이 되고 요거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가 중심이 되고 이쪽에 이 길이를 반지름으로 가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갖는 이런 원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런 원이 있을 때 만약에 점 P가 이쪽에 있다고 한다면 얘가 현이 되고 여기는 원주각이 됩니다.